이게 대체 뭐예요? 서울대병원 VIP 병실, 새벽 3시.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립니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은 여자가 있습니다. 32살 김지민.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숨을 쉽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습니다. 지민은 그 손에 자신의 볼을 댑니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기계음만이 되풀이될 뿐입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집니다. 이 넓은 병실에는 지민 혼자뿐입니다. 오빠도 언니도 없습니다.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고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흘 후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김상훈 회장, 중견 전자부품 제조사를 일군 사람. 재계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자식들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큰아들 김준석, 40살. 맞춤 양복에 명품 시계. 고개를 숙여 조문객을 맞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딸 김수진, 37. 진주 목걸이가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녀는 조문객이 건넨 부의금 봉투를 받으며 숫자를 세는 듯합니다. 그리고 막내딸 김지민. 그녀만 진짜로 울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준석과 수진이 속삭입니다.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이 보입니다. 변호사. 지민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나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49제가 끝난 다음 날 김앤리 법률사무소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33층 통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회의실 테이블은 차갑습니다. 세 남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고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시가 15억, 예금 10억, 회사 주식 평가액 5억, 총 30억 원입니다. 준석이 펜으로 탁자를 두드립니다. 수진이 물을 마십니다. 지민은 창밖을 봅니다. 법정 상속분으로 하면 1인당 10억씩입니다만 준석이 끼어듭니다. 잠깐만요. 전 장남인데 똑같이 나누는 게 맞습니까? 제가 회사도 물려받아야 하는데. 수진이 동조합니다. 맞아요. 저도 언니로서 집안 대소사를 챙겨왔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려는 순간 지민이 입을 엽니다. 저는 모두의 시선이 지민에게 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합니다. 저는 상속 포기하겠습니다. 정적?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습니다. 준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뭐? 갑자기 왜?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혹시 더 달라는 거야? 10억으로는 부족해? 지민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에 준석과 수진의 눈빛이 묘하게 변합니다. 의아함에서 계산으로 그리고 안도로. 그 순간 그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상속 포기는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셔야. 지금 바로 쓸게요. 지민이 말을 자릅니다. 각서요. 제가 자필로 쓰면 되죠?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백지와 펜이 지민 앞으로 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러나 글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인 김지민은 고 김상훈의 유산 상속을 전면 포기함.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습니다. 날짜를 씁니다.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냅니다. 찍는 순간 붉은 주홍빛이 하얀 종이 위에 번집니다. 준석의 입꼬리가 완전히 올라갑니다. 수진이 기침으로 웃음을 감춥니다. 10억씩이 아니라 15억씩.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계산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지민은 복도 창가에 섭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은 붉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여유로운 노후,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 모두가 부러워할 재산. 그런데 왜 포기했을까요? 지민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사진첩을 엽니다. 병실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아버지의 손과 자신의 손이 맞잡혀 있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준석과 수진의 목소리입니다. 15억이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 더 살 수 있겠는걸? 회사는 팔아버리면 되지 뭐. 경영은 귀찮아.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지민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들어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아빠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혼잣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숫자가 내려갑니다. 33층, 32층, 31층. 상속포기 각서. 그 한 장의 종이가 불러올 폭풍을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천장의 샹들리에가 반짝입니다. 흰 테이블보, 은빛 식기, 붉은 와인이 잔을 채웁니다. 준석과 수진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배우자도 함께입니다. 4명 모두 웃고 있습니다. 자, 건배. 샴페인 잔이 부딪힙니다. 경쾌한 소리가 울립니다. 준석이 말합니다. 15억씩 나눠 가지니 딱 좋네. 역시 셋보다 둘이 낫지. 수진이 웃습니다. 지민이 그 바보 덕분이지 뭐. 10억을 포기하다니. 수진의 남편이 묻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영 계속 하시려고요? 준석이 손을 휘젓습니다. 무슨 경영? 적당히 굴리다가 팔아버리면 되지. 매각하면 한 50억은 받겠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사 경영은 복잡해. 차라리 현금화하는 게 나아. 그들은 계속 웃습니다. 스테이크를 자릅니다. 와인을 마십니다. 그 시각,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 천장에 물이 맺혀 있습니다. 벽 한쪽에 곰팡이 자국이 보입니다.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입니다. 지민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시간은 밤 11시. 몸에서 커피 냄새가 납니다. 탁자 위에 컵라면 하나. 지민은 물을 끓입니다. 라면을 먹습니다. 혼자서. 핸드폰이 울립니다. 카페 매니저입니다. 지민 씨, 내일 아침 시프트 가능해요? 직원이 급하게 빠져서요. 지민이 대답합니다.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입니다. 아르바이트 스케줄입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그래도 월세를 내기도 빠듯합니다. 10억을 포기한 대가. 지민은 창밖을 봅니다. 누군가의 구두가 지나갑니다. 명품 구두입니다. 반짝입니다. 지민은 자신의 운동화를 봅니다. 밑창이 닳았습니다. 그래도 지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같은 밤 자정이 넘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국제전화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지민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왜요?
이 시간에 너 오빠한테 들었어. 상속 포기했다며? 왜 그랬니? 지민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낌이 들립니다. 미안해. 엄마가 재혼하면서 너한테 신경을 못 써서 엄마는 미안할 거 없어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침묵. 어머니가 말합니다. 오빠들이 너 바보래. 그 돈을 왜 포기하냐고. 지민이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괜찮아요. 저 바보 맞아요. 오빠 언니 말이 맞아요. 지민아, 엄마,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방은 고요합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지민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아버지는 날 이해했을 거예요. 중얼거립니다. 꼭 그러실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김상훈이 세운 회사 전자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회의실 준석이 사장실 책상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입니다. 그 뒤로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준석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저 사진 치워. 예. 하지만 회장님, 돌아가신 분 사진 걸어두면 뭐해. 새 시대야, 새 시대. 사진이 내려갑니다. 수진이 이사로 임명됩니다. 그녀는 회계장부를 펼칩니다. 임원회의가 열립니다. 준석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회사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고리타분하셨어요. 우린 다릅니다. 오래 근무한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방식이 지금까지 회사를 지켜온. 준석이 손을 듭니다. 부장님, 시대가 변했어요. 우린 혁신이 필요합니다. 수진이 서류를 내밉니다. 일단 인력 감축부터 합시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부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직원들은 가족 같은 비즈니스에 가족이 어딨어요. 준석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회의가 끝납니다. 임원들이 나갑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준석과 수진만 남습니다. 둘은 웃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어느 날 오후 CFO가 준석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이상한 계약서가 발견됐습니다. 계약서? CFO가 서류를 펼칩니다. 고 회장님이 작년에 체결하신 해외 투자건입니다. 금액이 50억입니다. 준석이 벌떡 일어납니다. 50억? 그게 뭔데?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수익은 전혀 없고요. 수진이 들어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준석이 이를 갑니다. 아버지가 50억을 어디 쏟아부었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취소하면 되잖아. CFO가 고개를 젓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보니 위약금이 100억입니다. 정적? 시계가 째깍거립니다. 준석이 주먹으로 책상을 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겼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준석과 수진이 변호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또 다른 부채가 발견됐습니다. 준석이 한숨을 쉽니다. 또 회장님이 개인 명의로 보증을 서신 건입니다. 금액이 30억입니다. 수진이 소리칩니다. 30억? 아버지가 왜 보증을? 그것도 여러 건입니다. 모두 회사와 관련 없는 거래처들이고요. 준석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빨리 처리 방법을 찾아주세요.
변호사가 안경을 벗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책임이. 우리가 왜? 우린 몰랐다고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준석과 수진이 나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울먹입니다. 오빠, 이거 뭐야? 50억에 30억, 80억이잖아. 정신 차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준석의 손도 떨리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지민이 일하는 카페, 오후 3시,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준석과 수진이 들어옵니다. 지민이 놀랍니다. 오빠, 언니. 준석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수척해졌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이 지워진 얼굴. 그들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지민이 다가갑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준석이 지민의 손을 잡습니다. 지민아, 앉아봐. 지민이 앉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준석이 말합니다. 거만함은 사라졌습니다. 지민아, 너 돈 필요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끼어듭니다. 우리가 상속 일부를 나눠줄게. 조건이 있어. 지민이 고개를 가웃합니다. 준석이 말을 잇습니다. 회사에 부채 문제가 좀 있어. 근데 너도 상속인으로 등록하면 부담을 나눌 수 있거든. 지민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나눠지자는 말씀이세요? 수진이 급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돈도 줄게. 5억. 아니 7억.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요. 준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10억이야. 아니, 내가 원하는 만큼 줄게. 전 이미 포기했어요. 각서도 썼고요. 수진이 테이블을 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가족이잖아. 지민이 조용히 말합니다. 가족은 아버지 병실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인가요? 둘이 말을 잇습니다. 지민이 일어섭니다. 손님, 주문하지 않으시면 나가주셔야 해요. 준석이 비웃습니다. 넌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후회 안 해? 지민이 대답합니다. 오빠, 언니가 후회하실 거예요. 수진이 코웃음을 칩니다. 정신 나갔네. 가자, 오빠. 둘이 나갑니다. 지민이 남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1개월째. 회사 긴급 이사회. 테이블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표정이 어둡습니다. CFO가 일어섭니다. 손에 든 서류가 두껍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 총 부채는, 그가 숫자를 말합니다. 200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준석이 소리칩니다. 200억? 회사 가치가 100억인데 부채가 200억이라고. 외부 이사가 말합니다. 이건 파산 수순밖에 없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우리 개인 재산은 안전한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상속인은 연대 책임입니다. 회사 부채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준석이 의자에서 미끄러집니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럴 수가.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입니다. 회색빛 하늘입니다. CFO가 말합니다. 내일 채권자 회의가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 준석은 집에 가지 못합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회사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이 중얼거립니다. 지민이는 알았던 걸까? 준석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 새벽. 지민은 택시를 탑니다. 손에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하얀 국화입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 택시가 도착합니다. 지민이 내립니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아버지 묘 앞에 섭니다. 국화를 놓습니다. 절을 합니다. 아빠, 1년이 지났어요.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오빠, 언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잘한 건가요? 아빠가 바라신 게 이런 건가요? 대답은 없습니다. 지민은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차가운 돌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전자채권자 집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채권자들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듭니다. 오전 9시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뒷좌석에서 준석이 내립니다. 순간 함성이 터집니다. 빚 갚아라. 사기꾼. 우리 돈 돌려내. 준석이 얼굴을 가립니다. 경호원이 막아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세집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밉니다. 대표님, 200억 부채에 대한 변제 계획은? 준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수진도 옆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도 기자들에게 쫓깁니다. 1년 전 샴페인을 들던 그들, 이제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선 준석이 집으로 갑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40평형, 시가 20억입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김준석 씨죠? 준석이 뒤로 물러섭니다. 누구세요? 우리는 전자채권단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밉니다. 압류집행 나왔습니다. 뭐? 이건 내 집이야. 상속인의 개인 재산도 변제 대상입니다. 법원 허가 받았어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준석의 아내가 소리칩니다. 나가요. 여긴 우리 집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구에 딱지를 붙입니다. TV, 냉장고, 소파, 붉은 종이가 붙습니다. 압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무서워. 아내가 아이를 안습니다. 그리고 준석을 노려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왜 이래야 해? 준석은 말이 없습니다. 벽에 기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변호사입니다. 준석 씨, 은행 계좌 압류됐어요. 카드도 정지됐고요. 뭐라고요? 집도 결국 경매 넘어갈 겁니다.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깁니다. 준석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집니다. 아내가 서류를 내밉니다. 사인해요. 이게 뭔데? 이혼 서류요. 준석이 고개를 듭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차가운 눈빛뿐입니다. 당신 혼자 감당해요. 난 아이라도 지켜야겠어요. 아내가 아이 손을 잡고 나갑니다. 준석이 혼자 남습니다. 텅 빈 거실. 압류 딱지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진이 운영하던 미용실. 강남역 근처 골목. 작지만 손님이 많던 곳입니다. 수진이 손님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여러 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김수진 씨 맞죠? 수진이 가위를 멈춥니다. 네. 누구세요? 채권 추심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예요? 남자가 서류를 펼칩니다. 이 가게도 압류 대상입니다. 안 돼요. 여긴 제 가게예요. 회사랑 상관없어요.
상속인이시죠? 그럼 연대 책임입니다. 손님들이 황급히 나갑니다. 머리에 물이 묻은 채로 뛰쳐나갑니다. 직원들도 나갑니다. 원장님, 죄송해요. 저 월급, 잠깐만, 기다려봐.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가게를 둘러봅니다. 집기를 확인합니다. 통장을 압류합니다. 수진이 주저앉습니다. 이게 무슨... 밖에서 누군가 들어옵니다. 남편입니다. 수진이 매달립니다. 여보, 어떡해. 가게가... 남편이 수진의 손을 뿌리칩니다. 손 떼. 여보. 남편이 봉투를 내밉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뭐라고? 당신 오빠 때문에 우리 집도 압류 들어왔어. 더 이상 못 참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얘기 끝났어. 법원에서 보자. 남편이 나갑니다. 수진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화장이 번졌습니다. 1년 전 샴페인을 마시며 웃던 얼굴. 이제는 눈물범벅입니다. 저녁, 준석이 수진에게 전화합니다. 어디야? 모텔이야. 집에 못 가겠더라. 나도. 둘은 만나기로 합니다. 서울역 근처 싸구려 모텔. 좁은 방. 담배 냄새가 납니다. 곰팡이 자국이 있습니다. 준석이 들어옵니다. 수염이 자랐습니다. 정장이 구겨졌습니다. 수진이 앉아 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오빠. 그래. 둘은 말이 없습니다. 준석이 묻습니다. 총 얼마야? 내 빚. 내 빚만. 50억? 나는 70억. 120억. 둘이 합쳐서 120억입니다. 수진이 운다. 집도 팔았어. 30억에. 근데 부족해. 아직도 20억이 남았어. 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도 경매 넘어갔어. 35억에 팔렸는데 아직도 35억이 남았어. 둘은 손을 맞잡습니다. 떨리는 손입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 준석이 대답합니다. 일부러야. 뭐? 일부러 그런 거야. 계약 타이밍을 봐.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다 몰아서 했어.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왜? 우릴 시험한 거야. 아니, 벌을 준 거야. 정적? 준석이 천장을 봅니다. 병실에 안 갔잖아. 우리 재산 이야기만 했잖아. 수진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후회돼. 후회돼, 오빠. 그때 준석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변호사입니다. 준석 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지민 씨를 상속인으로 등록시키는 겁니다. 지민이가 포기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직 등록 안 했어요. 강제로라도. 준석이 전화를 끊습니다. 수진이 묻습니다. 뭐래? 지민이한테 가야 해. 지민이? 응. 지민이를 설득해야 해.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지민이가 들어줄 리 없어. 카페에서 우리 뭐라고 했는데. 준석이 일어섭니다. 그래도 가야 해. 무릎 꿇어서라도. 수진도 일어섭니다. 둘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밤 10시. 지민의 반지하 원룸 앞. 준석과 수진이 서 있습니다. 초췌한 모습입니다. 준석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지민이 문을 엽니다. 오빠, 언니. 지민이 놀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준석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지민아. 수진도 울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민이 문을 엽니다. 셋이 좁은 방에 들어옵니다. 앉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준석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민아,
제발. 준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우리 잘못했어. 내가 필요해. 지민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석이 고개를 숙입니다. 상속, 다시 받아줘. 우리 살려줘. 지민이 침묵합니다. 전 이미 포기했어요. 수진이 바닥에 엎드립니다. 채권자들이 우릴 죽일 거야. 120억이야. 우린 끝났어. 지민이 물 한 잔을 건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준석이 물을 마십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흐릅니다. 준석이 말합니다. 넌 동생이잖아. 가족이잖아. 지민이 천천히 말합니다. 가족은 아버지 병실에 오지도 않은 사람들인가요? 준석과 수진이 말을 잃습니다. 지민이 계속 말합니다. 오빠 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재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전 용서 못해요. 아직은. 수진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제발. 지민이 발을 뺍니다. 돌아가세요.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준석이 소리칩니다. 그럼 우리 죽으라는 거야. 지민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건 오빠 언니 문제예요.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준석이 무릎을 꿇습니다. 진짜로 무릎을 꿇습니다. 지민아, 오빠가 잘못했어. 제발.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고개를 젓습니다. 가세요. 준석과 수진이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문을 나갑니다. 지민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 제가 너무 매정한가요?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새벽 2시,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지민은 그 편지를 꺼냅니다. 펼칩니다. 지민아, 아빠가 미안하구나. 편지를 읽습니다. 천천히. 내 오빠 누나들은 돈만 밝혀서 아빠는 내가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눈물이 편지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빠를 믿어라. 아빠가 모든 걸 준비해뒀단다. 지민이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또 다른 봉투가 보입니다. 힘들 때 열어봐라고 써 있습니다. 지민이 그 봉투를 엽니다. 안에 명함 한 장, 박영수 변호사, 그리고 쪽지. 이 사람을 찾아가라.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지민의 손이 떨립니다. 아빠, 뭘 준비하신 거예요? 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립니다. 지민은 핸드폰을 듭니다. 박영수 변호사. 검색을 합니다. 실존하는 변호사입니다. 지민이 번호를 저장합니다. 내일 전화해 봐야겠어요.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판사가 앉습니다. 원고석에 채권자들, 피고석에 준석과 수진, 방청석에 기자들이 가득합니다. 지민도 있습니다. 조용히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채권자 측 변호사가 말합니다. 피고인 김준석, 김수진은 고 김상훈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남긴 부채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준석의 변호사가 반박합니다. 피고인들은 상속 당시 부채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인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판사가 손을 듭니다. 그것은 상속 포기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상속을 받은 이상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회사의 총 부채는 200억 원입니다. 피고인들의 개인 재산 압류로 이미 65억 원이 변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부채 135억 원의 연대 변제를 명령해 주십시오. 준석이 고개를 떨굽니다.
수진이 울음을 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깁니다. 한편 김지민 씨는 상속 포기각서를 제출했으므로 법정이 지민을 봅니다. 본건과 무관함을 인정합니다. 김지민 씨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준석이 뒤를 돌아봅니다. 지민을 봅니다. 수진도 봅니다. 지민은 그들을 마주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판사가 계속 말합니다. 피고인 김준석, 김수진은 채권자들에게 연대하여 자녀 부채 135억 원을 변제하라. 변제 불가 시 개인 파산을 진행한다. 망치가 내려칩니다. 땅, 재판이 끝납니다. 준석과 수진이 무너집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지민은 조용히 법정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멈춥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박영수 변호사, 이제 만나러 가야겠어요. 지민이 걷기 시작합니다. 긴 복도, 발소리만 울립니다. 지민은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변호사님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김지민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명함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김지민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1시간 후, 서울 서초동, 조용한 빌딩 5층, 박영수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입니다. 백발의 노년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지민 씨시죠? 네. 앉으세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지민이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엽니다. 두꺼운 봉투를 꺼냅니다. 고 김상훈 회장님은 제 대학 동기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셨죠. 봉투를 지민에게 건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입니다. 회장님이 지민 씨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민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엽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병상의 아버지가 보입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지민아. 지민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 오빠 언니들이 지금쯤 힘들어하고 있을 거다. 화면 속 아버지가 미소를 짓습니다. 쓸쓸한 미소입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일부러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어. 지민이 숨을 멈춥니다. 준석이와 수진이는 돈만 밝히는 아이들로 자랐지. 아빠 책임이야. 너무 많이 줘서 그랬나 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빠가 아플 때 내 오빠 언니는 재산 이야기만 했어. 얼마 남았냐고, 회사는 누가 물려받냐고. 너만 아빠 손 잡아줬지. 지민이 눈물을 흘립니다. 화면 속 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결심했단다. 차라리 다 빼앗아서 정신 차리게 하자고. 돈이 없으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겠지. 지민아, 넌 착하니까 걱정됐어. 10억을 포기하면 넌 고생할 텐데. 하지만 아빠는 널 믿었어. 아버지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아는 아이라는 걸. 이제 내 차례란다. 영상이 멈춥니다. 지민이 대성통곡합니다. 아빠. 박 변호사가 티슈를 건넵니다. 진정하세요.
아직 더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냅니다. 회장님은 2년 동안 회사 이익금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빼돌렸다고요? 합법적으로요. 해외 법인을 만들고 그곳으로 운영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통장 사본을 펼칩니다. 지민이 숫자를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게 250억입니다. 250억. 명의는 지민 씨입니다. 회장님이 2년 전에 미리 등록하셨어요. 지민의 손이 떨립니다. 통장이 떨어질 뻔합니다. 이건 상속이 아닙니다. 증여도 아니고요. 회사 운영 자금으로 적법하게 쌓아두신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국세청도 채권자도 손댈 수 없어요.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제가 왜요? 회장님 말씀이 지민이만 내 마음을 알아줬다고 하셨어요.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회사 지분입니다. 회장님이 비밀리에 빼두신 30%의 지분. 이것도 지민 씨 명의예요. 회사는 파산했지만 기술과 특허는 살아있습니다. 재건할 수 있어요. 지민이 고개를 젓습니다. 전 이럴 자격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이만이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박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건넵니다. 이건 회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지민이 봉투를 엽니다. 편지지를 펼칩니다. 아버지의 필체입니다. 떨리는 글씨입니다. 소리내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지민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너는 왜 막내로 태어나서 손해만 봤을까? 오빠 학비, 언니 결혼 비용. 너한테 쓸 돈이 없었어. 미안하다. 눈물이 편지를 적십니다.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었단다. 내가 정말 부자라는 걸.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야. 오빠 언니는 아빠 회사만 바라보더구나. 아빠 유산 계산하더구나. 너만 아빠 병실에 왔어. 매일같이. 지민이 흐느낍니다. 그래서 아빠가 시험을 만들었어. 상속을 포기하라고 하면 넌 어떻게 할까? 역시 우리 지민이야. 담담하게 포기하더구나. 이제 아빠가 줄 차례란다. 250억. 너 혼자 살기엔 많지? 회사를 살려도 좋고 내 꿈을 이뤄도 좋아. 단 한 가지만 약속해라. 내 오빠 언니가 무릎 꿇으면 용서해줘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빌면 말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지민이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아빠.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방을 나갑니다. 지민은 한참을 웁니다. 행복한 울음인지 슬픈 울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구로 디지털 단지, 지하고시원, 준석이 좁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습니다. 벽에서 소음이 들립니다. 1년 전 강남 아파트, 이제는 3평짜리 고시원.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또 울립니다. 계속 울립니다. 결국 받습니다. 여보세요. 준석 씨, 저 변호사 김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뉴스 보셨어요? 전자 관련. 준석이 급하게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합니다. 전자, 익명의 투자자가 회생 절차 밟는다. 기사를 읽습니다. 파산 위기의 전자, 대규모 투자금 유입, 재건 가능성. 준석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무슨 지민 씨더군요. 뭐라고요? 지민 씨가 회사를 살리기로 했답니다. 자금이 있나 봅니다. 준석이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에 기사가 보입니다. 신임 대표의 김지민 씨 내정. 준석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지민이가 돈이 어디 있었어?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손이 깨집니다. 피가 납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수진도 뉴스를 봅니다. 친정집, 작은 방,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저게 지민이래? 응. 돈이 어디 있었어? 수진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SNS에 지민의 근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카페에서 일합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250억이 생겼는데도 수진이 중얼거립니다. 쟤는 돈도 없는데 왜 저렇게 웃고 있어? 어머니가 말합니다. 넌 왜 맨날 돈 이야기만 했니?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구나. 침묵. 수진이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 화장기 없는 얼굴. 1년 전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샴페인을 들고 웃던 얼굴. 나, 뭐하고 있었던 거지? 핸드폰 화면에 다시 지민의 사진. 카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민.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지민이는 가진 게 없었는데도 잃을 게 없어서 자유로웠던 거야. 나는 모든 걸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했고, 그래서 다 잃었어. 어머니가 수진을 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수진이 어머니 품에서 웁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언젠가 내렸던 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비. 그 비가 다시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씻어내는 비입니다. 후회를, 욕심을, 교만을 모두 씻어내는 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가을입니다.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원묘지. 지민이 묘소 앞에 섭니다. 손에 국화를 들고 있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국화를 놓습니다. 절을 합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지민이 돌아봅니다. 준석과 수진입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다릅니다. 준석은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수진은 담담한 표정입니다. 둘 다 국화 한 송이씩 들고 있습니다. 지민아. 지민이 놀랍니다. 오빠, 언니, 우리도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왔어. 셋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낙엽이 흩날립니다. 준석과 수진이 묘 앞에 국화를 놓습니다. 함께 절을 합니다. 고요합니다. 새소리만 들립니다. 지민아, 우리.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준석이 무릎을 꿇습니다. 1년 전에도 무릎 꿇었지. 근데 그땐 돈 때문이었어. 수진도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은 달라. 우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러 왔어.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준석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맞았어. 우린 돈만 밝혔어. 내가 병실에서 아버지 손잡고 있을 때 우린 재산 계산하고 있었어. 수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널 바보라고 했어. 10억을 포기한 너를 비웃었어. 근데 진짜 바보는 우리였어. 지민이 다가갑니다. 일어나세요. 지민아. 일어나세요. 오빠, 언니. 준석과 수진이 일어섭니다. 지민이 그들을 안습니다. 셋이 함께 웁니다. 묘비 앞에서,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준석이 울먹입니다. 우리 다시 가족 될 수 있을까? 지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린 원래 가족이었어요. 오빠, 언니. 다만 잠깐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셋이 묘비 앞에 앉습니다.
지민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릴 시험한 게 아니에요. 준석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지민이 하늘을 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족? 네.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 준석이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진도 묘비에 손을 댑니다. 2년 동안 준비하셨다며. 우리 때문에. 지민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셨어요. 모두를. 오빠 언니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가족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세 남매가 함께 묘비를 바라봅니다. 고 김상훈네요. 단순한 글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 이제야 이해합니다. 6개월 후 구로 디지털 단지 전자본사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간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습니다. 회의실 준석이 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흑자 전환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수진이 이사로 앉아 있습니다. 모두 열심히 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지민이 들어옵니다. 이사회 의장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준석이 일어섭니다. 지민아, 보고 다 끝났어. 오빠가 대표하니까 좋네요. 회사가 안정됐어요. 수진이 웃습니다.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지민아. 지민이 고개를 젓습니다. 오빠 언니 능력이에요. 전 그냥 믿어준 것뿐이에요. 회의가 끝납니다. 지민이 시계를 봅니다. 오빠 언니, 오늘 토요일인데. 준석이 웃습니다. 알지. 우리 카페 가야지. 토요일 오후 서울 이태원 작은 카페 간판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선물. 평일엔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하지만 주말엔 세 남매가 직접 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준석이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은 내가 카운터 볼게. 수진이 바리스타 코너로 갑니다. 나는 커피. 지민이 주방으로 갑니다. 그럼 난 샌드위치. 손님들이 옵니다. 어서 오세요. 세 남매가 함께 일합니다. 손님이 묻습니다. 여기 전자 대표님 아니세요? 준석이 웃으며 답합니다. 네, 맞아요. 주말엔 여기서 일해요. 와, 대표가 직접? 수진이 커피를 내리며 말합니다. 여긴 특별한 곳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곳이에요. 손님이 감동합니다. 분위기 정말 좋네요. 따뜻해요. 카페 벽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웃고 있는 아버지. 그 사진 아래 작은 액자.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아빠가. 저녁이 되어 손님이 떠납니다. 세 남매가 테이블을 닦습니다. 준석이 말합니다. 회사는 다시 일어섰고 카페도 잘 되고 다 꿈 같아. 수진이 웃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지민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셨겠죠. 우리가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걸. 준석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지민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회사를 우리한테 맡겨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지민이 고개를 젓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믿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입니다. 넌 정말 아버지 닮았어. 셋이 포옹합니다. 카페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회사는 오빠 언니가 살려냈습니다. 카페는 세 남매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가장 큰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250억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요. 묘비에 국화가 가득합니다. 세 송이가 아니라 수십 송이. 매주 누군가 다녀간 흔적입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가족을 잊을 수 있는지.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게 하고, 잊었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고,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합니다. 카페 불빛이 저녁 거리를 밝힙니다. 그 안에서 웃는 세 남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사진. 아버지도 웃고 있습니다.